이건 가볍게 보셔도 돼요. 만약에 법인이면 소득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1번만 할 거야. 1번만 할 건데, 시험이 이제 2, 3번도 가끔 나와서 이제 한번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나중에 쓰고. 이거를 공부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각이라는 건 사업연도는 이제 우리 회계 기간이라고 얘기할 건데, 매 회계 기간마다 벌어들인 소득은 다른 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익이에요. 이익, 여러분들. 이익. 그래서 회계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단기 순이익 개념이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 과세를 과세 대상으로 이제 소득으로 보겠다. 이거를 이제 배우는 건데 배울 게 많아. 이제. 하여튼 요거는 이제 계속 배울 거니까 따로 이제 볼 거고, 2번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토지 등 양도소득이거든요. 지금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이것도 잠깐만. 토지 등 양도소득이면 일단 이게 회계 처리가 일어나요. 한번 보시면 이제 장부가가 토지가 5억짜리인데 8억 양도액. 그럼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양도가액 8억에다가 취득가액 5억이었으면 차액 3억을 과세하는 거죠. 이렇게. 법인은 어떻게 할 거냐면 법인도 회계 처리 하셔야지 이제. 법인은 무조건 회계 처리 단기 순이익 나오려면 이거라는 장부를 작성했다는 소리예요. 장부를 작성해야 되니까. 그럼 현금을 8억을 이렇게 받고 5억을 이렇게 나게 하면 뭐가 생겨 이제? 토지의 처분 이익이 생기지 이렇게. 그러면 3억이라고 하죠 이렇게. 요 B 처음 썼으니까 B는 여러분들 북이라고 해서 장부 기장을 하는 개념으로 회사가 회계 처리했던 내용이야. 근데 여러분들 회사가 회계 처리한 내용이 이 G가 뭐예요? G. 이게 갭이거든. 갭. 이게 기업회계 기준이고 이거랑 IFRS랑 같은 거 이렇게. 이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고 이건 국제회계 기준이긴 한데 기업회계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회사의 회계 처리란 말은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소리지. 어떻게 보면 그걸로 해야 되니까. 근데 기업회계 기준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하고 세법을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회사가 회계 처리한 걸 갖고 실제 세법과의 관계를 조정할 거야 나중에. 그래서 지금 제가 B라고 쓰는 거는 항상 회사 회계 처리가 이게 보통 같아야지 맞아요. 이게 달라도 이걸로 가는 거다. 회사가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일단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어디로 들어가요? 이게 여기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갔겠지 이제. 그러면 토지를 팔면 과세 대상 소득의 1번의 과세가 되겠죠 지금 당연히. 근데 제가 2번에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고 또 표현했죠. 그러면 여기서 과세됐을 건데 이거를 또 과세할 겁니까? 근데 이거는 또 과세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는 이중과세가 돼요. 이중과세가 되는 애야. 그럼 얘는 뭔데 이중과세합니까? 얘가 예외적인 거예요. 토지 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원래 여기다 쓰면 좋은데 얘는 주택, 별장. 주택에는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도 들어가는데 비사업용 토지 이 세 가지 조합원 입주권. 만약에 법인이 주택, 별장, 그 다음에 사업을 하지 않는 토지를 장난치는 거지 뭐 이거는. 지금 최근에 법인이 이제 주택을 많이 사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법인이 사는 주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사업을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부분, 얘네들은 이렇게 만약에 들어갔을 때 처분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여기서 과세를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해당되는 토지 등이 얘다라고 하면 이거를 한 번 더 과세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토지 등 양도소득은 봐요. 10%에다가 미등기를 미등기는 될 수가 없는데 처분익의 10% 과세를 또 하겠대. 근데 예외적으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같은 건데 주택은 20%야 이게. 올렸어 이거를. 주택은 추가적인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당기 순이익은 여러분들 세율이 지금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2억까지가 10%거든요. 그 다음에 2억 초과만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이게 100억까지 3천억 22, 25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는 25겠지. 25. 근데 일반 법인들은 10이나 20 당기순이익 100억 되기 전까지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2억이 넘었잖아. 지금 넘었으니까 다른 순이익도 있으면 이미 20% 과세가 되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거 주택을 팔았어. 그러면 또 과세하는 거야 20을. 그건 주택에서 처분하면 3억에 대한 40% 과세가 되겠지. 1억 2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야. 얘네랑 과세 대상이랑 이중과세 낸다는 내용만 이제 아셔도 된다. 근데 이제 요거 세법,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지금 써놓기만 하세요. 회계는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건데 세법은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대. 그럼 세법에 대한 T는 세법이거든요. 이 세법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회계 처리야.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땐 이걸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요걸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회계 처리를 이원화해서 갖고 와야 돼요. 대부분 얘네들이 같아.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안 해서 이제 세법과 회계가 같은데 얘네가 다를 수가 있거든, 이게. 그러면 조정을 하는 걸 나중에 배울 거고, 세법은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면 현금이 들어오면 다 입금이래. 그리고 토지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이걸 다 송금으로, 이게 송금으로 이렇게 보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현금이 같고 토지가 같고 이거 순액이 얘랑 같죠 지금. 그래서 조정은 하진 않아요. 조정은 하진 않는데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 회계 처리하는 이름 방식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거 나중에 또 배우니까 순회법이라는 표현을 써. 순회법 방식, 순회법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방식. 근데 세법은 총회법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달라. 그렇지만 요거는 상관없죠. 둘은 같은 거야. 이 소득은 입금해서 송금을 빼면 소득인 개념이야. 근데 이게 이익이잖아. 같은 거니까 지금 회계 처리에 따른 이제 차이는 좀 있어도 조정은 없다. 그래서 항상 제가 B 쓰고 T 쓴 다음에 밑에 TA를 쓸 거거든요. 세무조정. 세무조정도 원래 두 개로 나눌 건데 지금은 세무조정 없으니까 없는 걸로. 이거 없다는 거야 지금. 세무조정이 없다. 이건 따로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요거만 하시면 돼. 세무조정을 하는 거야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예외들은 세무조정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니 포괄주의를 했는데 포괄주의는 당기순이익이라고 했고 당기순이익에서 이거 예외라고 했잖아 예외. 그러니까 이거를 세무조정 할 거야 이거를. 세무조정 하는 게 많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를 할 거니까 보시고.